일본의 경주라 불리는 교토. 아, 맞아. 이곳에 독특한 재료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가 있다는데 놀라운 아시아 취재진이 만난 첫 번째 주인공. 그는 과연 어떤 작품을 보여줄 것인지. 자, 보시죠. 야, 모나리자예요. 이 작품은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가 다릅니다. 그랬대요, 모나리자. 이 작품의 경우 보시다시피 모나리자를 닮았지만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일종의 착시 현상일까? 가까이서 봤을 땐 예쁜 장미꽃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분명 액자 속에서 모나리자가 보인다. 진짜 멋있네요. 자, 이번엔 이 작품을 보실까요? 오른쪽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왼쪽에서 보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보실 그렇죠. 겁니다. 나무 조각이에요. 하지만 이 작품도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사실은 단순한 나무 조각의 배열일 뿐이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가까이에서 보면 들쑥날쑥 배치된 나무 조각들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 속엔 분명히 잘 알려진 명화가 보인다. 이번 작품은 재료가 아주 특별해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작품인데요. 모나리자인데요. 재료가 특별하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도 아주 특이하죠. 자, 제가 이 작품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맞춰보세요. 잠깐만요. 이야, 이 작품의 재료가 뭐냐 이거죠? 가까이서 보니 작품의 거친 질감과 입자, 노란 빛이 도는 색감. 분명 평범한 재료는 아닌 듯하다. 과연 제가 볼 땐 말이죠. 저 뭐지? 타일 같은 그런 타일이요? 느낌. 타일. 타일에다 색을 칠한. 근데 그건 또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타일은 매끄러워야 되는데 약간 표면이 약간 이렇게 좀 거칠고. 거칠고 보풀보풀. 예.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자세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 딱지 아니에요? 딱지? 딱지 접어서 뒤로. 뭔가 이렇게 네모난 그렇죠. 선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근데 뭔지. 종이에 그 예. 재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종이 한지 같은 같은 좀 예, 낡은 맞아, 종이에다가 한지 그려가지고 같은.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별로 특별할 거 제가 볼 없지 땐 않아요? 그 그린 게 아니라 예. 다른 사진들을 비슷한 걸 찾아서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뭐 잡지나 뭐 잡지 같은 이런 데서 그것도 얘기되네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화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네. 안에 껍질이나 네. 뭐 이런 재질도 좀 특이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느낌이 너무 종이 같은 거친 듯 예, 하면서 거친 듯. 네네. 예. 섬세하지 않은. 야, 이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뭔지. 뭔데요? 지금 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러게요. 힌트를 좀 드린다면 제가 사용한 재료는 우선 부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주로 아침에 이용합니다. 뭘까요? 아침에? 아침에. 정답은 바로 이 식빵입니다. 식빵으로 모나리자를? 그의 말은 사실일까? 놀랍게도 식빵으로 더 만들었다고요? 가까이에서 확인한 그의 작품은 저 분명 곰팡이 안 쓸어요? 토스트에서 막 곰팡이 구워낸 쓸 텐데. 식빵과 그러니까 먹는 거라. 닮았다. 모나리자 말고도 식빵으로 만들었다는 오가와 교수의 다른 작품들. 네. 식빵을. 분명 식빵이 틀림없다. 야. 하지만 그는 어떻게 식빵 위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시계.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품들은 식빵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는 것.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오직 식빵. 일체의 염료나 다른 재료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색은 어떻게 오직 토스터 하나가 유일한 도구였다는데 태워서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제작팀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최고다, 최고. 황수경 아나운서의 모습을 식빵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식빵 하나의 크기대로 조각조각 나뉘어진 황수경 아나운서의 얼굴. 야, 황수경 아나운서 오가와 얼굴이요. 교수는 식빵 한 장 한 장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사진 속의 무늬를 따라 오려낸 은박지로 식빵을 감싼 뒤 토스트기에 집어넣자 야. 잠시 뒤 토스트기는 식욕을 자극하는 익숙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토스터에서 꺼낸 식빵에는 은박지의 무늬를 따라 선명한 명암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오가와 교수의 식빵 작품의 비결은 바로 은박지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식빵을 태우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식빵 위에 명암이나 입체감을 표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빵 하나를 수십 번씩 구워야 할 때도 있죠. 14개의 식빵 크기의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는 오가와 교수. 벌써 며칠째 황수경 아나운서의 얼굴과 씨름을 한 결과 야, 이 드디어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순간이다.
되면 부서질까 황수경 씨 작품이 조심스럽게 조각을 맞추는 만들어집니다.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예. 빵 부스러기는 배고픈 제작진을 위한 간식. 아 이걸 드시면 어떡하나.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작업. 오가와 교수는 벌써 20년째 이 작업을 해오고 있다는데 그 사연은 이러했다. 20년 전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오가와 교수의 가족들. 마침 가족들은 즐겨 먹던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식빵을 굽고 있었다는데 다 구워진 식빵 위에서 오가와 교수의 딸이 특이한 무늬를 발견하곤 아빠에게 알렸던 것. 아빠, 빵 조각 때문에 생긴 무늬 좀 보세요. 아니 식빵 위에 이런 무늬를? 멋지구나. 그날 이후 아마 식빵을 수천 장은 구웠을 거예요. 자, 오랜 기다림 자, 끝에 황수경 씨죠? 드디어 황수경 아나운서의 얼굴이 완성된 듯한데 조금 약간 살이 찌셨네. 전문가의 눈에는 그래도 뭔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수정 작업 끝나는 대로 작품은 스튜디오에서 개봉박두. 대신 오가와 교수의 또 다른 식빵 작품들을 보자. 야, 흔들리는 뭐네. 물결과 평화로운 야, 이거 풍경, 굉장히- 배 위에 와, 산 사람들, 네. 수백 장의 식빵 위에 만들어낸 모네의 작품과 야 저게 고문 보는 사실이라는 거 하는 거죠. 세잔에 이거 봐요,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그대로 식빵 위에 되살려낸 또 다른 작품. 팔뚝에 그 옷의 섬세한 거. 이쯤 되면 식빵 작품은 구워서 모방이 아닌 또 다른 예술이 아닐까? 진짜 너무 대단하다. 대단하니 야.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야, 오늘 진짜 제가 아니 제 얼굴이 진짜 대단한 선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그 이 사진을 바탕으로 한 식빵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예? 놀랍다 정말. 야. 실물보다 훨씬 낫네. 근데 먹는 예. 빵이다 보니까 예. 좀 얼굴이 예. 부셨어요. 예. 예. 정말. 야. 제 얼굴보다 대단해요. 훨씬, 예. 조금 한 황수경 씨 한 10kg 정도 살쪘으면 살쪄 이런. 근데 이 정도 복스럽고 복스럽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예. 이제 가보를 이제 집에 잘 걸어놓으려고요. 이게 사실 아까 그 성동일 씨도 네. 이거 화면 나갈 때 저거 곰팡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사실 워낙 건조를 많이 한답니다. 네. 예, 수분이 없어서 곰팡이 쓸 그 염려는 없고 그리고 네. 또 작품으로 보존할 때는 방부제 처리를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 황수경 씨 작품은 급히 오느라 방부제 처리 못했대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당장 먹죠. 공지 처리가 안 먹어도 돼요, 했으면. 먹어도 돼요. 잠깐 나갔다 아니, 올게요. 예. 잠깐. 그런데 이거보다 또 예. 더 특이한 재료로 또 만드는 일단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 식빵도 놀랍잖아요. 예, 네. 아, 놀랍죠. 식빵으로 작품 만드는 거 놀랍잖아요. 네. 네. 더 놀라운 걸로 또 이 작품을 또 만듭니다. 예? 그래요? 야 오늘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자 가보시죠. 또 다른 푸드 예술가를 찾아간 곳. 일본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식도락의 고장인 요코하마시. 하지만 주인공을 만나기도 전에 범상치 않은 뭔가가 발견됐다. 이것들이랑 뭐예요 이게? 풀더미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곤충들. 도심 한복판, 주택가 골목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같이 움직임이라고는 없다. 분명 살아있는 곤충들은 아닌 듯. 얘들아, 너희들 정체가 뭐니? 박제된 듯한 곤충들의 주인은 70세의 한 할아버지. 그렇다면 혹시 이 곤충들이 그의 작품일까? 네 맞아요. 그렇단다. 그가 바로 두 번째 주인공 히로세 마나부 씨. 아니 그런데 이건 다 뭐예요? 뭐야? 집안을 둘러보니 몇 마리인지도 모를 거북이들. 에그머니.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은 할아버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물건들로 가득한데 멋있네요.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이 많은 작품들은 다 뭘로 만들었나요? 거북이 아니에요? 예. 아니요 이걸 뭘로 만들었냐? 글쎄 이게 뭘로 꼴찌입니다. 만들었을까요? 거북이인데 뭘로 만들어요?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작품의 재료는 잠시 후 길을 나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실 찾아간 거예요. 곳은 동네의 작은 식료품 가게. 버섯이며 야채, 자, 과일 여기에 등 재료가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 잔뜩 진열돼 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는 할아버지. 보이죠? 할아버지가 고른 것은 단 두 가지, 양파와 마늘뿐이다. 양파와 마늘. 아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이 그 많은 마늘이며 양파는 다 뭐 하시게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양파와 마늘을 사가는 단골 손님. 할아버지를 위해 상점 주인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데 자, 어르신이 좋아하실 선물입니다. 아이고, 이거 번번이 고마워요. 자, 이게 뭐죠? 양파 껍질 아이, 아닌가요? 이게 선물이라고요? 그냥 버리는 양파 껍질 아닌가요? 또 오세요, 어르신. 네, 저희는 어차피 버리는 물건이지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요.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마늘하고 왜 양파만 사셨어요? 다른 거 안 샀어요? 난 이걸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해요. 유일한 재료죠. 바로 이 양파 껍질 말이에요. 네, 양파 껍질이 작품의 유일한 재료라고 주장하는 할아버지 정말인가요? 자, 이게 양파 그렇다면 껍질을 이 거북이들이 만들었다는 양파 얘기인가요? 껍질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 혹 다른 재료의 존재를 잠시 잊으신 건 아닌가요? 모두 양파 껍질이에요. 전부. 아니, 다른 재료는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지만 나한테 오면 얘기가 다르다고요. 양파 껍질로 못할 게 없다는 할아버지. 쉽게 부스러지는 양파 껍질을 훌륭한 작품 재료로 만드는 비밀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 자, 보시죠. 어떻게 양파 껍질 목욕 재개하기. 이렇게 물에 젖은 양파 껍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질겨져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것. 물기를 적당히 짜내기 위해 탈수기에 넣고 돌려도 끄떡없단다. 양파를 질기게 해야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축촉이 젖은 낙엽은 이제 곧 목공용 본드와 함께 김장김치 버무리듯 척척 버무려지는 신세. 공룡본드로.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찰흙덩이 마냥 점차 그 모습을 다져가는데 이제 거북이와 양파 껍질 사이는 한결 가까워진 듯하고 이렇게 거북 속은 양파 껍질로 꽉꽉 차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덩어리는 만들어졌다 하나 거북 등껍질에 결이 살아있는 이 매끄러운 질감은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양파 껍질이 필요하다는 할아버지. 표면에 상처가 없는 깨끗한 양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겉부분에 사용될 재료인 만큼 단번에 깨끗하게 벗겨내야 하죠. 양파와 동고동락해온 세월만 10년. 어느새 양파 까기에 도통했다는데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할아버지만의 노하우. 정말 신기해요. 저거 붙인다 이거죠.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거북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실물에 가까운 동물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실물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죠. 지난 10년간 할아버지에게는 경전과도 같은 한 권의 책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생물도감. 할아버지의 작품 대부분이 생물도감에 그려진 동식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도구라고 해봐야 흔한 목공용 칼과 가위가 전부. 양파 껍질을 자르고 다듬는데 뭐 거창한 도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간단하죠? 재료는 늘 양파 껍질이지만 할아버지 손에선 어떤 변신이든 가능하다는데 난 이렇게 날아다니는 작은 곤충을 특히 좋아해요. 날개에서 양파 껍질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야, 정말 멋있네요. 정밀함을 생명처럼 진짜 여기는 같아요. 할아버지. 진짜 같다 정말. 어느새 할아버지의 작품들은 생물 도감보다 더 진짜 같은 정밀함을 자랑한다는데 움직이기만 한다면 정말 살아있는 곤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할아버지의 작품들. 이만하면 생물 도감의 진짜 신화도 아니에요? 손색 없지 않을까요? 야, 지금까지 꽃도 주로 만드네요. 움직이는 꽃도 것들을 만드시네. 만들었던 할아버지. 하지만 최근엔 새로운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 바로 나뭇가지와 꽃과 같은 식물들. 역시 양파 껍질 하나면 불가능이란 없다. 좀 더 다양한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양파가 원래 식물의 껍질이라 그런지 아주 멋진 작품들이 나왔죠. 꽃보다 더 예쁜 꽃을 만들어낸 양파 껍질 예술가 히로세 할아버지.
단 한 가지 재료에만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그에게 표현의 한계란 그 자체가 새로운 도전일 뿐. 남들과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더니 특별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남들은 양파를 먹고 껍질을 버리는데 전 버리는 껍질을 사용해 만든다고요. 그것만으로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예요. 양파 껍질 예술가는 전 세계에 나밖에 없을걸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쓰레기통에서 타고 남은 재해 속에서 예술을 만들어낸 일본의 별난 예술가들.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들의 맛있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 대단하시네요. 네네네. 정말 양파 놀랍습니다. 껍질 그냥 까서 버리기만 하는데 네. 이게 정말 예술의 소재로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대단한데요. 뭐 작품이 정말 실제 실제의 그 꽃이나 그렇죠. 벌레나 살아있는 살아있는 뭐 거북이는 좀 이렇게 박제 같지만 다른 것들은 정말 실제 모습하고 거의 흡사했어요. 잠자리, 나비 네. 다. 그러니까 뭐 풍뎅이나 꽃을 만드는데 양파가 한 10개 정도 들어간다. 10개 정도 껍질이요. 예, 껍질이. 예. 아 근데 진짜 저걸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진짜요. 왜 뭐 이렇게 귤 같은 거 좀 많이 먹잖아요. 귤 껍질. 네, 귤 껍질로 만들 수도 있고 네. 뭐 음식 쓰레기 같은 거. 뭐 감자 그냥, 껍데기, 네. 고구마 껍데기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냥 놔두면 좀 흉하지만 그렇죠. 저렇게 만드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네네네. 이제부터 뭐 떡볶이 먹고 이런 거 남겨도 뭔가 만들어봐야겠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저 양파 까고 왔는데 네. 칼로 대충 이렇게 근데 어떻게 흠집 하나 없이 그렇게 말끔하게 댁에서 양파도 까세요? 다 깝니다. 저안 까는 줄 아셨어요? 저는 그냥 황수경 씨 댁에 계시면 그냥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은 남편께서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느낌에. 정말 이게 그 방송인에 대한 환상이라니까. 아니 진짜 그래야 될 것 아니요, 같은데. 지석진 씨나 저 같은 경우 저희도 결혼했잖아요. 저희는 아내들이 한번 그렇게 가서 해주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어디 감히 쳐다보고 있어요. 세 분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변치 않는 영원한 거 어떤 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거,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그건 정말 예. 내적인 사랑. 예.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뭐 돌멩이 같은 것도 예. 오래 남지 않을까요? 보석 이런 것들. 보석. 네. 다이아. 네.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는. 변하지 지금부터 않지. 아주 영원한 걸 만나보러 네. 갈 텐데 터키의 이 산에 가면 정말로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히 이어질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부터 터키로 가보겠습니다.